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주 짧지만 그 어떤 조항보다 강력하고 무거운 의미를 지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28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 이 조항은 권력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조항을 보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늘리는 개헌을 아예 할 수 없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헌법의 진짜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분 동안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왜 그 대통령 자신에게는 절대 소용이 없는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숨겨진 치밀한 방어 장치들을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조문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도 분명히 헌법 개정을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2항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헌법은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할 수 없다거나 그 개헌은 무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바뀐 제도의 혜택이 현직 대통령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인적 효력 범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는 자기적용 금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제도로 헌법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고친 사람이 그 혜택을 즉시 누릴 수는 없게 차단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헌법 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헌법의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헌법은 기준 시점을 개정헌법의 공포일이나 시행일 혹은 국민투표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기준 시점이 국민투표일이나 시행일이었다면 권력자는 개헌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환경을 조작하거나 시점을 교묘하게 늦추고 당겨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헌법은 이런 꼼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개헌안이 제출되는 바로 그 출발선에서 누가 이 개헌의 수혜자인가를 묻습니다.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그 순간 헌법은 제안자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효력을 가차없이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맡고 있는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5년 단임제를 6년이나 7년으로 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임기 연장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언제나 교묘한 명분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통치체제 개편, 책임총리제 보완 등 화려하고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헌법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추가 출마 가능성을 넓히거나 재직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제128조 제2항의 철저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헌법은 권력의 화려한 포장지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통령의 개헌 이익을 차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피로 쓰인 우리의 헌정사 때문입니다. 과거 1969년의 삼선 개헌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바꾸어 당시 대통령이 세 번째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어 1972년 유신체제에서는 아예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면서 사실상 영구 장기 집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헌정사의 경험은 큰 흉터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제128조 제2항은 단순한 기술적인 부칙이 아닙니다. 과거의 뼈아픈 만성에 기초하여 권력이 헌법을 이용해 스스로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세워둔 민주주의의 방어벽이자 통제 규범인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어떻게든 이 조항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예 개헌안 안에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과 대통령 임기를 늘린다는 내용을 동시에 집어넣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제출되는 순간 이미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에 해당하므로 설령 통과되더라도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더 교묘한 2단계 작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헌으로 제128조 제2항이라는 걸림돌을 아예 삭제해버린 뒤 나중에 두 번째 개헌으로 임기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문헌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권의 남용이며 민주적 정권교체 원리를 훼손하는 극도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헌법 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 최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 다수가 국민투표로 찬성한다면 헌법 제128조 제2항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아래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헌법 밖의 무제한적인 원초적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권한일 뿐입니다. 단지 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막기 위해 헌법 스스로가 만들어둔 심장부의 자기방어 규범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치주의와 헌법국가의 기본 구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행 헌법 실사안에서 제128조 제2항을 우회하여 제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의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가 이것을 끝내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헌적인 개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헌법 밖에서 폭력적인 힘으로 강행하는 반헌법적 사태이자 헌정 중단일 뿐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헌법은 시대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바꾸는 권력이 곧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혜택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오늘날의 개헌 논의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의 탐욕을 베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기준선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